네,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0에서부터 3까지 정의되어 있고요. 네, 이 상황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a 값을 구해줘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요 넓이를 좀 구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 넓이는 이 전체에서 이걸 쪼개고 이렇게 쪼개보면 이 전체에서 4분의 3만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사다리꼴의 넓이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3 그대로 쓰시고, 요거는 1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2분의 1에다가 4분의 3을 곱하겠다 이렇게 써볼게요. 됐죠? 자, 2를 여기다가 나눠서 2분의 1을 곱할게요. 됐나요? 그럼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지? 그게 요거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16분의 9인가요? 16분의 9가 되겠죠? 이 값이 16분의 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6분의 9구나. 그런데 이 넓이는 어딘지 모르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일단 이 넓이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야 지금. 맞죠? 8분의 3은 16분의 6이죠. 그럼 이게 16분의 9가 되려면, a 이상이 16분의 9가 되려면 한 요 정도쯤에 너랑 너 사이에 이렇게 a가 있어야 되고, 16분의 6 더하기 16분의 3이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넓이가 16분의 3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16분의 3이야.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요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은 다른 말로 16분의 4야. 그럼 요 넓이는 16분의 1이라고. 그치? 그러면은 이 전체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4대 3이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의 비가 2의 비율을 갖고, 이만큼의 길이의 비는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 넓이의 비랑 길이의 비는 제곱 관계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맞죠? 이건 비율입니다.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1로 바꾸면 얘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2라고 하는 저 숫자에다가 2분의 3만큼 빼시면 a가 되겠습니다. a라고 하는 친구는 2분의 루트 3을 빼자고요. 아, 죄송합니다. 2라는 친구에다가 a라는 친구는 2라는 친구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빼자고요. 따라서 얘는 2분의 4 빼기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다음은 2번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구간 0에서부터 6까지만 정의되고요. 뭐라고 할까요? 대칭이 x는 3대칭이야. 정규분포 곡선처럼 그려도 되지만 꼭 정규분포 곡선처럼 그림을 안 그려도 됩니다. 그냥 3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x는 3이야. 그리고 여기 x는 0이고 0에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만 정의되어 있다고요. 됐죠?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내 맘대로 이렇게 그려볼 만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뭘 그려도 답은 똑같습니다. 2에서부터 4까지래요. 2는 한 요 정도쯤에 있다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4는 한 요 정도쯤에 있다라고 칠게요. 2에서부터 4까지 넓이 값은 8분의 5니까요. 요 넓이는 16분의 5. 이 넓이도 16분의 5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절반 넓이 16분의 5 갈게요. 요 넓이 16분의 5 갈게요. 안 쓸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2분의 5부터 4까지래요. 2분의 5는 2.5인가요? 2.5? 2.5는 요 사이에 있겠죠? 여기 보라색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는 2분의 1이래. 2분의 1은 다른 말로 16분의 6이 될 거야. 그치? 이 넓이가 16분의 5니까 요 넓이는 1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넓이는 16분의 1이야. 틀렸나요? 자, 2분의 1은 16분의 8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16분의 8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넣은 게 16분의 8이 되려면 얘는 3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아까 요게 16분의 5니까 이 넓이는 그러면은 16분의 2가 되겠죠? 얘랑 얘랑 더하면 16분의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 마지막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고 했냐면 2분의 7부터 이 보라색과 대칭이 되게 하는 요 지점이 2분의 7이 되겠지?
2분의 7에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는데 이 넓이는 이 넓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16분의 2가 되겠고 이 넓이만 똑바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분의 5였죠. 그쵸? 그럼 당연히 8분의 5 다른 말로 16분의 10인데 그럼 이 넓이랑 똑같을 테니까 1에서 16분의 10을 빼면 16분의 6이 되겠고 얘는 16분의 3씩 나눠 먹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16분의 3이랑 16분의 2를 더하시면 돼요. 답은 1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이요. 확률변수 x가 평균이 17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부등식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평균이 17인 정규분포 곡선 그려볼게요. 여기가 17이 되겠고 13에서부터 15까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근데 17 플러스 a부터 19 플러스 a까지니까 그 간격도 2차이고 이 간격도 2차인 상황이야. 그러면 일단은 대칭이 되도록 넓이가 똑같을 때가 언제인지를 확인해 본다면 여기가 19겠고 얘가 21이죠. 맞죠? 19고 21이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칭 상황일 때는 넓이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보다 조금 더 이런 쪽으로 가보신다면 넓이가 더 작아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쪽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맞죠? 어떤 부분이? 요 부분이 요 간격이 2 차이 나는 요 영역이 여기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제일 맥시멈으로 요 간격이 2 차이일 때가 그 다음에 뭐 19 플러스 하면 여기 간격이 2 차이가 될 때 그때가 제일 마지노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a라는 저 값의 최대값은 2가 되겠고 근데 a가 꼭 양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7 플러스 a, 19 플러스 a가 되는 건데 17 플러스 a에만 집착해 본다면 17에다가 여기는 이 친구가 17에다가 이만큼 더 빠질 수도 있죠. 이렇게 반대쪽으로. 그래서 13에서부터 15까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7에다가 4만큼 빠지면 13이 되는 건데 이거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역시나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더 작아짐으로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17에다가 마이너스 4만큼 뺀 게 마지노선이 될 겁니다. 그 경계만 잡으시면 되죠. 따라서 이게 최소값, 이게 최대값 둘이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변수 x랑 y는 정규분포 그거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x에 대한 정규분포 한번 써볼게요. 얘는요 4,4분의 1의 제곱. 네,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y에 대한 정규분포는 8,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는 곱하면 일단 써놓을까요? 2분의 81이라고 했고요. 자, 그 친구 이제 표준화를 시키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x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평균이 4니까 이건 무조건 0이죠. 그쵸? 그 다음에 a라는 친구에다가 평균을 뺀 다음에 4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 더하기 p y도 z로 표준화 시키십니다. 이렇게 가보신다면 그 b라고 하는 그 친구에서 8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2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값이 얼마라고요? 저 값이 2분의 1이라고 돼 있다고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리셨을 때 여기가 0입니다. 0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뭐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까요? 됐죠? 그럼 여기가 0에서부터 알파까지 요 넓이가 얘가 되겠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을 다 더하시면 2분의 1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뭐야? 2분의 1이잖아. 무한대까지 더한 게 2분의 1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알파라는 저 친구랑 베타라는 친구랑 값이 동일해야만 2분의 1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 값이랑 이 친구 값이랑 서로 같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 4분의 1이랑 요거랑 지어주시면 얘는 2가 될 것 같고 2분의 1인가요? 야, 여기 4분의 1, 여기는 4분의 2지. 그러면 여기다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얘랑 서로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A-8은 B-8이다. 그래서 B는 2A다.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요. 2A 제곱은 맞나요? 2A 제곱은 2분의 81이니까 A 제곱은 네, 4분의 81이 돼요. 따라서 A라는 그 값은 2분의 9라고 보실 수 있죠. 맞죠? A는 2분의 9고 B라는 친구는 9가 되겠네요. A는 2분의 9, B는 9. 답 넣으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은 5번입니다. 확률변수 X가 평균이 10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 X가 8보다 작거나 같은 그 부분은 네, 0.0668이에요. 그럼 0.0668은 Z값 입장에서는 1.5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네, PZ 8에다가 10을 뺀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눈 요 값이 그렇게 되니까 요게 이 덩어리의 값이 네,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또는 이 간격이 지금 8과 10과의 간격이 지금 2 차이 나는데 그 2 차이 나는 게 표준편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1.5배의 어떤 그런 관계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계산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조금 계산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볼게요. 저도 지금 어렵겠네요. 자,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자, 요 값이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곱하시면은, 네, 시그마 값은 3분의 4인가요? 네, 3분의 4가 되겠네. 됐죠?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P, X, 9 곱하기 시그마니까 여기다 9를 곱하시면 12가 되겠죠? 네. 12보다 작거나 같은 요거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계산할게요. 표준화 시키시면은 Z, 여기 이 친구는 10이라는 친구에다가 10을 뺀 다음에 표준편차가 3분의 4죠? 3분의 4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계산해 보신다면 PZ, 네, 얘는 2가 되겠고 4분의 6, 2분의 3인가요? 네, 2분의 3, 1.5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1.5와 연관되어 있는 거 0.433이니까 요거의 값은 0.933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가볼게요. 다음은 6번입니다. 정규부 따르는 곡선 X랑 Y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 가를 보시면 X는 2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한 정규분포의 최대값은 20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맞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나를 가지 않고 그 아랫줄을 가보신다면 P16 X 24 이 값이 지금 0.6826이에요. 근데 평균이 20이잖아요. 그럼 20과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동일한 거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0.6826을 2 곱하기 0.3413으로 보신다면 오케이? 그럼 이 떨어진 거리가 지금 4 차이 나는데 현재 이 Z값은 1과 연관성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표준편차만큼의 간격이 1 차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그러니까 4 차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한 칸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너의 표준편차는 4라고 보실 수 있죠. 됐나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 나를 가보자. 조건 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방향으로만 평행이동한대, GX는. GX는 Y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인데, 얘는 F, X 플러스 K. X방향으로만 적당하게 평행이동을 하는 상황이라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곡선의 최대값은 변함이 없다라는 소리니까 이 최대값은 누구와 연관성이 있어요? 표준편차 연관성 있잖아요. 그래서 이 GX라고 하는 저 친구 다시 말씀드린다면 요 Y값에 대한 정규분포는 평균은 뭔지 모르지만 평균을 알면 바로 그냥 K 구하면 되지만 이건 뭔지 모르지만 네, 이거의 표준편차는 똑같이 4라는 거를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얘는 X방향으로만 평행이동했다. 이런 소리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P, Y, 31.
너의 값이 0.0228이야. 최대한 표준화를 안 시키고 싶은 마음인데 0.228이라고 하는 저 값은 0.228이라는 저 값은 0.477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윤표 곡선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평균이 여기 있습니다. 평균 이걸 m이라고 잡을게요. 그냥 평균 이렇게 잡고요. 네, 요게 요 값이 뭐라고? 여기 부분의 넓이가 0.0228이라는 얘기라고. 됐니?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이 값이 31이라고. 근데 이거의 z값은 2와 연관성이 있잖아 지금. 맞죠? 2.0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요 간격이 표준편차 2칸만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표준편차가 4니까 이 길이는 8이죠. 맞죠? 이 길이는 8이니까 31에다가 8 빼면 23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23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fx라는 저 친구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균 더하면 23이 된다라는 건데, 그럼 x방향으로 당연히 3만큼 평균하는 상황이니까 요 k라고 하는 저 친구는 마이너스 3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x방향으로 3만큼 평균 더한 거니까 이렇게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나사못 한 개의 길이는 평균이 16이고 표준편차가 0.0이래요. 그때 이 공장에서는 나사못 한 개의 길이가 P 15.98 이 상황일 때 시판용으로 분류된다. 이제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나사못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길이가 시판용이 아닌 나사못으로 분류될 확률은 0.2255예요. 그럼 시판용으로 분류될 확률은 1에다가 0.25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0.7745가 될 거야. 자, 이 친구랑 연관성이 있는 게 뭘까라고 판단을 할 건데, 지금 가만히 째려보시면 이거는 예, 한 칸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의 z값은 마이너스 1 값을 가져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z값이 1인 상황이니까 0.3413이에요. 얘는 0.3413과 더불어서 어떤 걸 더했을 때 그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 얘는 0.4332. 이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0.4332는 z값이 누구와 연관성이 있죠? 이때는 z값이 네, 1.5와 연관성이 있죠. 맞나요? 1.5와 연관성이 있어. 다시 말하지만 이 1.5라는 저 친구는 네,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한 칸 반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칸은 0.0이니까 한 칸 반은 0.03이 되겠죠. 그래서 16에다가 0.03을 더하시면 그게 답이 되겠죠. 따라서 16.03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은의 수가 6의 약수이면 1점, 6의 약수가 아니면 3점을 얻는 게임이 있습니다. 72번 반복했대요. 72번 반복했는데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네, 6분의 4죠. 6의 약수는 4개니까요. 그래서 3분의 2 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 x라고 한 저 친구는 뭐라고? 6의 약수가 나올 횟수라고 지정을 할게요. 되겠니? 6의 약수가 나올 횟수라고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점수의 합이 104점 이하라고 했으니까 점수를 y라고 세팅한다면 6의 약수가 나오면 1점을 얻고요. 6의 약수가 안 나오면 6의 약수가 안 나올 확률은 총 72번을 던졌으니까 72 빼기 x만큼 6의 약수가 안 나오겠지. 이 횟수만큼. 그때는 몇 점을 얻는다고요? 3점을 얻는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점수야. 이 점수가 104점 이하라고.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우리는 얘는 마이너스 3x, x니까 마이너스 2x. 얘랑 얘랑 곱하시면은 216인가요? 216 더하기 216이 되겠고, 얘가 104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로 넘겨주시면, 1로 넘길까요? 1로 넘기시면은
114인가요? 114인가? 112? 112 죄송합니다. 계산 못해요. 112 그 다음에 2x가 되겠고 따라서 x는 5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p, x가 5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걸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얘는 정규분포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정규분포는 얘랑 곱해 볼게요. 그럼 24 곱하기 2니까 48이 되겠고 됐죠? 그럼 48에다가 3분의 1 곱하시면은 16인가요? 네, 4의 제곱이 되겠네요. 56은 48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네, 8 차이 나니까 z값이 2가 되겠네요. 따라서 pz 이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0.5에다가 0.477이 빼시면 되겠네요. 최종적인 답은 1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